안녕하세요. 투이스쿨 정윤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수도권 및 지방광역도시급 지역에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을 포함한 이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비사업이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래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이런 사업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비 사업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난개발이 된 지역들, 그리고 도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도로나 여러 가지 건축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개량, 다시 정비,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여기에서 핵심은 극히 열악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확충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긴데요. 쉽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이 광역도시급 주변에는 이 달동네라는 게 있죠. 옛날 오래전에 이제 막 판자촌을 해서 못 사는, 정말 못 사는 분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의 큰 차이점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워낙 그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조차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여기는 이제 극히 열악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열악하긴 해도 극히 열악한 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요, 일단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거는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악하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볼 때는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이 아무래도 이 재개발 사업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들은 아무래도 극히 이제 오래의 건물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워낙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재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인데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로나 이런 상황들은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사업. 그러니까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를 허물고 당연히 새 아파트만 짓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통 강남 지역들이 이런 기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 지역들은 훨씬 더 위치나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특히 강남의 강북이나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롭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당연히 강남 지역이 더욱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재건축 사업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만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이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지권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및 이 부속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사업에서는 토지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 지상권자에서 뭐 땅을 빌려주거나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개개인한테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사업은요, 아파트를 걸고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건물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 이 밑에 땅, 대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아파트가 30평이면 대지권은 뭐 한 10평 정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만큼 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려면 건축물과 그 부속물의 토지까지도 같이 소유한 사람만이 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에 내가 땅만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뭐 건물만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투자한 것보다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이런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아무래도 추후에 실제 내가 이제 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한번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항상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